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정적분을 계산으로 많이 배웁니다. 하지만 수학자들은 넓이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할까 하는 질문을 먼저 합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답하면서 정적분의 엄밀한 정의를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서는 어떤 함수가 왜 적분이 불가능한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다 보시면 적분이 공식이 아니라 정의와 논리 위에 선 개념이라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호 및 정의입니다. 먼저 우리가 다루는 함수는 폐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유계인 함수입니다. 그런데 정적분의 정의는 연속함수가 아닌 불연속 함수에 대해서도 정적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편의상 연속함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계라는 뜻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무한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자동으로 유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유계라는 조건은 사실은 불필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간을 나누는 분할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이 분할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구간을 이게 잘랐다, 나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곧 그림으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 그 설명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구간을 작은 구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작은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값을 large mi, 최소값을 small mi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할 p에 대한 f의 상합과 또 하합이라는 것을 정의합니다. 각각 수식으로는 이렇게 정의되는데요.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합 먼저 설명드릴 텐데요. 이 그림에서 빨간색이 X축이 되고요. 구간이 A에서 B까지라는 구간이 되고 이 구간에서의 그래프가 여기 파란색, Y는 fx의 그래프가 이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이제 먼저 분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T0, T1, T2, T3 이렇게 세 개의 소구간으로 분할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상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각각의 소구간에서 최대값을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이 되겠습니다. T0하고 T1에서의 최대값은 요게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 요게 될 테고, 그 다음에 T1에서 T2까지는 최대값이 여기죠. 그래서 그것을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이 되고, 그 다음에 T2에서 T3에서는 이 점이 최대값이 되니까 그것을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할했을 때에 F의 상합은 바로 이런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합은 큰 쪽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합도 알아보겠습니다. 똑같은 그래프에서 빨간색이 X축이고 여기 파란색 Y는 fx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때 위의 것과 마찬가지로 T0, T1, T2, T3 이렇게 세 개의 소구간으로 분할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각각의 소구간에서 최소값을 높이로 하는 사각형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T0, T1에서의 그래프에서의 최소값은 여기가 최소값이죠. 그래서 이것을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T1, T2에서는 최소값이 이게 되니까 이것을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T2, T3에서는 여기서가 최소값이 되니까 이것을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소구간에서 최소값을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계산합니다. 그게 바로 하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합은 작은 쪽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보시니까 각 용어에 대한 이해가 잘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정적분의 정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려고 하냐 하면 구간을 더 잘게 자르면 상합과 하합은 어떻게 될까입니다. 구간을 더 잘게 자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상합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아까 그림인데요. AB 구간을 T0, T1, T2, T3 이렇게 나누고, 자, 그랬을 때 상합은 큰 쪽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을 좀 더 세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점을 하나 더 추가해서 편의상 이 구간에서 T2, T3가 아니라 T2하고 요거 점, 그리고 점과 T3에서 좀 더 잘게 나눴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상합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T2하고 점 사이에서는 최대값이 이게 되니까 원래 거하고 똑같은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점하고 T3에서 이 점이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이런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더 잘게 자르기 전에는 상합은 이런 큰 직사각형이 됐었는데 점을 더 하나 추가해서 더 잘게 자르고 나니까 상합은 요런 직사각형과 요런 직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만큼 넓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상합의 경우에는 구간을 더 잘게 자르면 넓이가 줄어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합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합의 경우에는 여기 노란색으로 된 이 부분이 하합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구간을 좀 더 잘게 나눴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T2하고 점 사이의 최소값은 이 점이 최소값이죠. 그래서 최소값을 높이라는 직사각형은 이런 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점과 T3 사이에서는 처음과 똑같은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구간을 세분하고 나니까 하합의 경우에는 이 초록색으로 빗금친 부분만큼 넓이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하합은 구간을 더 잘게 분할하면 넓이가 더 커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정리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P'이 P의 세분이면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세분이라고 하는 것은 더 잘게 자른 것을 말합니다. 즉 P'이 P를 더 잘게 자른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잘게 자르면 하합은 더 커지고 상합은 더 작아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정리의 바탕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구간을 무한히 잘게 세분하는 극한을 생각해보자 하는 겁니다. 주어진 폐구간 AB를 무한히 잘게 자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합은 계속 커지겠죠. 그리고 상합은 계속 작아집니다. 그래서 상합의 작아지는 극한값과 하합의 커지는 극한값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상합의 작아지는 극한값과 하합의 커지는 극한값이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 즉 상합의 작아지는 극한값과 하합의 커지는 극한값이 같을 때, 그럴 때 함수 f는 구간 AB에서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극한값이 같지 않을 때 적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드는 궁금증이 어떤 함수들이 적분 가능하냐 하는 건데, 바로 연속 함수들은 다 적분 가능합니다. 즉 폐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는 적분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함수들은 다 적분 가능합니다. 뭐 1차 함수, 2차 함수, 다항 함수들 다 연속이니까 적분 가능하고요.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등등 이런 것들 다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적분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함수가 적분 불가능할까요? 자,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적분 불가능한 함수의 예인데요. 다음 함수는 구간 0, 1에서 적분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즉 유리수이면은 값이 1이고 무리수이면은 값이 0이 되는 이런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유리수점에서는 함수값이 다 1이 되고 무리수점에서는 다 0이 되는 굉장히 불연속인 그런 함수가 되겠죠. 자, 이 함수는 적분 불가능하다 하는 건데요. 왜 불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임의의 세분 P에 대해서, 즉 구간을 어떻게 세분하더라도 라지 mi는 1이고 스몰 mi는 0입니다. 구간을 어떻게 작은 소구간으로 나누더라도 각각의 소구간에 유리수하고 무리수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1이 되고 최소값은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합은 1이 되고 하합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상합은 항상 1이고 하합은 항상 0이기 때문에 상합의 극한은 1이고 하합의 극한은 0이 됩니다. 따라서 상합의 극한값과 하합의 극한값이 서로 다르죠. 상합의 극한값은 1이고 하합의 극한값은 0이기 때문에 따라서 정의에 의해서 이 함수는 구간 0, 1에서 적분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짧게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정적분의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정적분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넓이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정의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적분 공식 뒤에는 이런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고민이 숨어 있습니다. 수학을 공부할 때 계산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담긴 아이디어와 철학을 함께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수학은 훨씬 더 깊어지고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행복하세요.